안녕하세요. 행복창조입니다. 예, 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센스티브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인가에서 이러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고, 그게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주식 시장이나 특히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어, 그렇게 단순하게 뭐 하나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죠? 예. 만일에 그렇게 팩트로 보고 A는 B다고 만일에 결론 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다들 성공합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성공합니다. 그런데 특히 선물 옵션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거의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예? 돈 다 잃고 나가요. 그리고 선물 옵션 하는 시장에서 이쪽 시장에서 직접 매매를 하시는 분들 치고 예, 그 금액이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억 단위로 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1, 2억은 그냥 우습게 다들 보십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입에서 이렇게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하루에 1, 200억을 그냥 선물로 매매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인데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에 그냥 누각한다고 뛰드는 거는 아니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총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 나가면 기본 총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하고 다른 사람이 당한 거 총알하고 그죠? 우리 총 맞을 때 하는 방탄복 하나 하고 헬멧 하고 슈루탄 하고 뭐 기본적인 건 장착하고 똑같이 장착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 외국인들은 기본 장착이 탱크야 탱크. 그런데 그것도 안 잡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A는 B다. 그런 팩트를 다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됩니까? 이 시장이 사기와 비방가 예? 어디든 간에 저놈을 울고내가 죽여야 내가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어째 있는 그대로 다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면이 뭔가 누군가가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뻔히 저걸 들어도 예? 확실하게 답을 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이거를 참조하지 이 참교해주는 지표가 내가 매매에 실전 매매에 응할 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총하고 총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류탄 됩니까 거기? 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하는 겁니다. 듣는 거. 혹시나 싶어서. 저 또한 그런 과정을 몇 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게 옵션 가격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 가지고 그런데 선물 옵션을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내가 제시하는 옵션 가격표에 나오는 대로 매매하라고 하는 이거는 내 과감하게 이야기하지만 예,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믿고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쟁 때 내 전쟁 하나 나갔어요. 예? 근데 이게 있으면 총알 바지가 안 돼요. 최소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 가격표를 제가 밑에다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그걸 가지고 제가 왜 기준을 하루 쉬면서 그냥 본다고 하는지를, 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제가 한 120, 30회 해차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게끔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기준인 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잘 없어요. 즉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는 옵션 가격표에서, 이런 우리가 복합 시세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잘 이렇게 동일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동의가 잘 안 나왔어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 듣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왜 동일 가격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긴장을 해야 되고, 예, 원웨이가 나오는지 그걸 잘 몰라요. 이 뭔데? 사돈 나면 저 딴 나라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옵션 가격표를 모르고 그냥, 예, 그 전장 중에 총알이 적게 날라오고 참모 속에 숨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참모 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열심히 뛰어가서 내가 총알을 깔겨야 되고, 그저 총알 쏘면서 적지는 쳐야 돼. 그런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옵션 가격표를 보면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요, 내가 아무리 총도 있고 총알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방탄복 있고 가도, 예, 그건 모르겠습니까? 매도와 선물을 매매하는 충분한 자금과 하는 방법을 알아도, 예, 어디가 총알이, 각 이 전장에 나가보면 총알이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고 좀 느슨한 데가 있고 쉽게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옵션 가격표입니다, 이게. 왜 그것도 그런 지표가 없이 무작정 총알 많이, 재수없는 날, 예, 총알 많은데 뛰어들어갔어. 그러면 한 방에 1, 2억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진짜로. 아마 하루에 1, 2억 잃으신 분도 앱 있을 거예요. 선물 옵션은 정말로 전쟁터입니다. 한순간 하면 진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계좌에 돈 쑥 사라져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예,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옵션 가격표에 0.08부터 9.9까지 그 가격대로 쭉 나열하는 데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옵션 가격표에서 2.5가 기본입니다. 2.5, 5.5가 기본입니다. 2.5와 5.5가 기본이고, 2.5에서 5.5로 넘어갈 때 3.3이 2.5에서 3.3을 넘어가면 3.85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2.5에서 5.5로 넘어갈 때 3.3에서 주로 많이 부딪혀요.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2.5 여기서 보면 콜 325가 2.70입니다. 그리고 풋 305가 3.01입니다. 그런데 콜 325가 2.7인데 그 다음에 부딪혀서 넘어갈 때 그 가격이 이제 콜로 상방으로 쭉 올라갈 때 부딪히는 데가 거의 3.3에서 부딪혀 가지고 잠시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거나 다시 2.5로 내려오거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풋도 똑같습니다. 풋 302.5가 지금 2.5잖아요. 그럼 내일 하방으로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하도 3.3에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차선순 한번 부딪히고 살짝 내려왔다 3.3을 치고 올라가서 3.85로 딱 올라와서 움직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을 넘어가면 그 다음 쉬는 데가 4.5입니다. 4.5에서 잠시 쉬었다가 4.85, 5.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가격
옵션 가격표가 나오는 가격표가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들은 한 번씩 땅 맞거나 안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한 번 그게 저항이 되거나 아니면 지지가 되는 그런 가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표에서 움직인 거는 거의 그날 따라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포지션이 305 다르고 307이 다르고, 왜냐하면 이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 차트를 보시면 콜 317.5가 조금 늙을게요. 그게 시초가가 5.04입니다. 그러니까 4.85 위에서 시작됐어요. 4.85 위에서 시작됐는데 콜 317.5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는데 5.5에서 살짝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고 고가가 5.73을 찍고 다시 냈습니다. 즉 5.85를 못 넘갔다는 거예요. 5.85를 못 넘고 쭉 내서 4.85 한번 찍고 다시 5.5 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결국 못 올라가 다시 찍고 4.5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4.85를 한번 두들겨 맞고 다시 4.5 살짝 깼다가 한 방에 쭉쭉쭉 올라가지만도 비실비실 올라가는 거죠. 4.8 살짝 깼다가 지지돼 가지고 5.5까지 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했다가 종가를 5.5 위에서 끝났어요. 근데 5.85 밑에서 끝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격표가 움직일 때 그 가격표에 있는 그 가격에서 한 번씩 주춤 한다고요. 그냥 막 축축축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옵션 가격표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번씩은 쉬었다 가거나 그렇게 중간중간 그 가격표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옵션은 등가 기준되는 선물 옵션이 선물에서 315 아닙니까? 그죠? 315. 그러면 선물이 315니까 이 315를 기준으로 해서 5.5 기준 근처에 있는 거를 주로 설정을 해서 멀티 차트에서 5.5를 기준으로 내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콜 317이 5.5 정도에서 움직이고, 그날 풋 315가 시가가 7.35 있는데 7.7에서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은 내려와서 5.85 위에서 지지를 받고 6.11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일이 보통 이제 매매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이 옵션 가격표에 아무 포지션에 들어가서 옵션 가격표 줄을 쭉쭉 꺼놓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의 다 그 가격표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그 포지션에 맞는 옵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옵션 가격표에 나오는 것을 줄을 쭉 꺼놓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옵션 가격표에 줄 쭉 꺼놓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다음 기준이 되는 거는 5.5가 기준이 되는 매매표를 해놓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콜 그죠? 317.5가 5.5에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풋 312가 5.5에 갖다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콜 317.5가 5.5 근처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풋은 풋 312를 넣는 거죠. 여기 이제 풋 312.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풋 312.5가 시초가가 6.25예요.
그러니까 6.6 하는 숫자를 아셔야 돼요. 6.6. 그럼 6.6 딱 시작하자마자 6.6 딱 찾아서 끄세요. 이렇게. 6.6을 꺼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6.6 밑에는 얼마입니까? 5.85잖아요. 그죠? 예. 5.85 끄세요. 5.85 끄고 그 다음에 5.5예요. 예, 5.5 끄고 그죠? 예, 이렇게 끄놓고 난 다음에 장이 이제 시작하니까 6.6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시는 겁니다. 그 콜 317.5가 5.5 팍 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이 시작되면 싫은 거예요. 좀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장 초반부터 떠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예, 쫙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콜 317.5가 5.5 살짝 넘으면 또 바로 깨져가지고 4.85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풋 312는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바로 5.5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콜 317.5와 풋 312.5가 순간적으로 5.5에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같이 부딪혀요. 그럼 이때 잘 봐야 돼요. 이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지면 내가 보고 편한 대로 예, 매수를 때리든지 선물을 매도를 때리는 거 하는 겁니다. 매매를 딱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두 개를 켜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면 주문가에 선물을 매수 매도 창 두 개를 다 띄워놓고 봅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도 두 개예요. 선물 매수만 하는 계좌 하나, 매도만 하는 계좌 하나. 진짜로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만 태워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쫙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5.5 지지했어요. 그러면 내가 콜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선물 매수 기준, 매도 이것만 본다. 그러면 잔뜩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5를 딱 치고 넘어갔는데 딱 봅니다. 깨지나 안 깨지나. 그죠? 근데 요때 이거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보십시오. 초장이 딱 봤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5.5를 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따라서 선물 매수했다 아닙니까? 그죠? 매수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삭 튀어 올라가면 뭐였어요? 5.66, 5.73인데 5.8을 못 넣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5.5를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익절시켜야죠. 그죠? 익절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하기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푸 312를 보는 겁니다. 5.5를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푸 317이 5.5를 한번 깼어요. 깨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푸 312가 5.5를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콜이 어떻게 될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데 푸 312가 5.5를 살짝 깨고는 그 위에서 놀아. 그럼 어때요? 아, 이 하방이 강하겠다고 벌써 여기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을 조금 지켜보고 이 두 개를 보면 딱 피는 거예요. 아, 지금 요 때는 선물이 매도 쪽이 강하구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고 선물을 매도 때는 거예요. 왜냐하면 풋 312가 5.5 살짝 걸치고 위에서 놀잖아. 그런데 콜 317은 계속 5.5에서 왔다 갔다 끓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예, 하방이 강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선물 매도 떼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풋 312가 5.5를 안 깨지는 이상은 선물을 예, 매도 떼놓고 보고 있다가 쭉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6.6 근처에서 탁 내려오고 5.85 깨지고 6.6 깨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과감하게 이익 챙기는 거지. 매도해서. 1등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촉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것만 보고 매매하는 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 내기 쉽진 않아도 그렇잖아요. 손실은 안 본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 개표를 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선물을 그날 단타를 매매한다면 최소 손실은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깨지면 내가 손절 때리면 되니까.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선물 매도를 때렸어요. 그런데 딱 치고 올라가는데 6.66 못 넣네. 꼬라지가. 그러면 딱 이렇게 내려올 때 일단은 익절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깼다가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가. 맞죠? 그러면 요 지점이 어딥니까? 콜 317은 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닥닥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보니까 얘는 5.5 못 넘가. 못 넘가. 맞죠? 그런데 이끄지 올랐는데 푸 312는 여기서 놀고 있어. 5.85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스물 매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딱 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벌써 감이 올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매도 때리가 수익을 또 한 번 내려올 때 수익을 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5.85 위에서 놀잖아요. 그죠? 그런데 콜 317은 4.85 밑에서 놀아. 그럼 한 번 더 매도 때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6.6 딱 넣은 건데 다시 깨지잖아요. 그러면 익절 그럼 수익이 충분히 났으면 보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서 콜 317과 풋 312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옵션 가격표를 가지고 선물 매매하는 당일 매매는 진짜 이것만큼 확실하게 이정표를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놔두고 만일 옵션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점대를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지금 이같이 보면 풋이 강해요. 그러면 콜은 보고 매도를 때리겠죠. 매도 때렸다가 매수했다가 매도 때렸다 매수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익절하고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격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5점대에다가 놓고 이 두 개는 그리고 이 옵션 가격표에서 나는 0.56이나 뭐 1점대 밑에 이 가격대에서 매매하는 게 좋아. 나 0. 얼마, 2점 얼마에서 하는 게 좋고 나는 0.7이나 1.25 이때서 하는 게 좋아. 사람마다 포지션이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매매하기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 좋아하는 가격대를 이 멀티 차트에서 두 개 놓고 주문 가격창 놓고 이것만 보고 매도해도 돼요. 매매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 안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매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러면 기준인 날, 아니면 다른 날, 이 장이 앞으로 상방으로 갈 건지, 하방으로 갈 건지, 그날의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 또 뭐냐면, 이제 옵션 이 멀티 차트는 밑에 살짝 밀어 놓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코스피 지수를 놔두고 선물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HTS에서 보면 선물 매매 동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에. 근데 개인이 이렇잖아요. 개인. 그죠? 그 선물을 보면
자, 9시부터 보십시오. 9시부터 보면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외인들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기관만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다. 외인들은 열심히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 이거를 잘 한 번씩 처음에는 같이 매수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9시 반 딱 요때 9시 반 서서히 예,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관은 계속해서 쭉 파는 기고 야들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안 믿어요. 얘들 절대 안 믿어요.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개인이 돈이 60조 쌓였잖아요. 이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예, 기관 얘들이야 뭐 계속 파는 기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예, 값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수학 5천 예, 570원까지 팔았다가 간을 쭉 보고 다시 예, 샀다가 다시 보고다가 계속 예, 매도 같이 기간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같이 예, 살살 간 보다가 같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보십시오. 변동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살살살 넣고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장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2시 반, 여기 10일 보십시오. 그때 요때가 12시 반. 근데 벌써 요때 시간이 보면 10시 반이에요. 그럼 10시 반 볼게요. 10시 한 반 요때쯤 되면 기간이 이렇게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간만 보고 있다고, 간만. 기간이 이렇게 파는데 왜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 간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간이 계속 쭉 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딱 보고 외인들도 같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계속 파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런데 웬걸 개인들 겁나게 싸모읍니다. 파는 쪽지 땡큐 하면서 겁나게 싸모읍니다. 2시 반까지 계속 18만, 이게 계속 늘었는데, 그죠? 어느 순간 다시 줄어들어요, 외인들은. 여기서 딱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더 팔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현물은 여기서 딱 멈췄어. 근데 개인들은 계속 사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은 예, 뭡니까? 그냥 값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값만 보고. 그 다음에 선물을 볼게요.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작동하고 들어왔는 거예요. 팔려고. 예, 현물 팔려고 벌써 머릿속에 딱 계산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작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싸모으려고. 근데 보십시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기관을 자기도 열심히 팔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변하잖아요. 외인들이 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차인데도 현물에서는 거의 뭐 값만 보는 수준이고 마지막에 선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현물은 비싸고 선물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값만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얘들도 이 스탠 기조가 변하지 않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개인들은 팔면 사모으는구나. 팔면 사모으구나. 지금 외국인들은 팔기도 그렇고 사기도 그런 거예요. 현물이. 만약에 공매도가 있으면 열심히 갖다 팔면 돼. 그리고 선물 열심히 사면 돼. 그런데 공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미국장이고 뭐고 상승하다가 지금 바닥이고 분위기가 다들 내리꽂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물을 팔 수 있겠어요?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공매도로 들어 있으면 팔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엄청난 유동으로 사요. 그런데 꼬라지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물은 다시 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선물을 사는구나. 그러면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3월 달부터 폭락장이 오고 난 다음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현물을 파는 거를 열심히 팔기 때문에 더 팔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더 팔기가 겁이 나. 그러니까 선물로 지금 현물은 적당히 따라가면서 하는데 외국인들이 겁나게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현물을 겁나게 사. 그러다가 선물까지 하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그 사모으는 그 힘을 외국인들은 찝찝한 거야. 지금. 뭐 공매도로 다 있으면 막 한 방에 확 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기준인 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인 날에 선물과 선물의 유동성, 거의 선물의 방향성이죠. 일종의 방향성과 그죠? 선물의 방향성과 그리고 거래소의 이 방향성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의 움직임을 안 보고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간을 보십시오.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 HTS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유한타거든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시간대별로 쭉 해놓고 선물과 현물 보통 보면 다 있어요. 이게 요거를 켜놓고 기준일 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준일 날 딱 그 흐름을 보면 그 달에 선물 옵션의 만기일까지 대충 장이 어떻게 크게 뭐 외부적인 변수가 없으면 그 가는 날 따라 움직여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면 마지막에 딱 중간을 해서 위로 올랐잖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러면 요 때 떨어지는 요 보시면 314예요. 314. 선물로 314.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외국인들은 314 밑으로 떨어지면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언제 기준일 날. 이 선물의 움직임은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매했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일 지금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환율이잖아요. 환율의 움직임과 그죠? 미 10년물 채권, 우리나라 3년물 채권, 원유, 금 이런 걸 모든 걸 통합해서 얘네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포지션의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고요. 그 결과물이 도출해 가지고 나온 게 어떻게 매매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나리오들 했을 때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봤다는 거예요. 금요일이 왜 중요하냐면 9, 10, 11, 12 10, 11, 12 이 3개월 물에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인데 얘가 앞으로 만일에 하방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겠어요? 쭉 패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쫄았다고. 유심히 봤다고. 기준이 날 플러스 낳는 걸 보고 2750 확정이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준인 날에는 좀 매매를 쉬면서 장을 전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쉬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때 외국인들의 변화 사항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번 달에 장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에 대응할 건지 총체적인 한 달의 밑그림을 그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보시면 314잖아요. 지금. 그러면 314.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314 이거. 314. 여기. 실질적으로 기준일 날 저가가 312지만 외국인들은 314다. 그러면 기준일 날 기준가는 314로 놓고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14에서 위로 15 잡으면 330, 밑으로 15 잡으면 300.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미정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팍 떨어져도 300 밑으로 안 간다고 거의 70% 확률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밴드로. 그리고 위로 330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이 현물이 어떻습니까? 미식미적 선물 링스로 땡겨 올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선물 옵션 다음 달 옵션 만기일 날 거의 325 위에서 끝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 다 보잖아요. 원유 봐요. 미 10년물 채권 그것도 가격 그것도 봅니다. 우리나라 3년물도 봐야 돼요. 금값도 봐야 되고 은값도 봐야 되고 구리값도 봐야 되고 정말 볼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외국인들은 합체가 미리 보고 계산기 두들겨서 이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인 날 우리가 보는 것도 머릿속에 넣고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환율의 변동성이나 이런 걸 다 다시 판단해서 한 달의 매매 시나리오를 보고 이 올해 매매 시나리오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확정됐습니다. 다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750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주식이나 해외 주식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 저희 집사람 같은 아니 뜬금에 앞뒤 다 자르고 왜 이것만 얘기하고 하냐고. 센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냥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직장 다니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막 저는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다 이야기 다 던지는데 집사람은 당신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것만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다 이렇게 있다 외국 기관은 이렇다 개인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A, B, C 원리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덕보고는 바로 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100% 제가 수긍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우리 행복님들이 보시는 그 HT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HTS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매매 동향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로 다 나오고 그리고 동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 날 유심히 보시고 그날 매매할 때도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매일 변동하잖아요. 그죠? 그날 시간대별로 다 변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동성이 압축대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옵션 가격표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옵션 가격표에서. 그리고 그 옵션 가격표에서 나오는 각 중간중간에 중요한 숫자가 옵션 가격표 제가 그 밑에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글자 적는 데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첫 부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줄을 꺼놓고 하면 이 모든 앞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현물 매매 동향과 선물 매매 동향이 총합적으로 나와서 숫자로 나타나는 게 이 옵션 가격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와 이 옵션 가격표에 나오는 이거와 이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매매 동향 그죠? 이거를 번갈아 가 보면서 주식도 매매하시고 선물 옵션도 매매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많은 걸 왜 한 번에 다 보면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게 함축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옵션 가격 등가에서 나타나는 게 기준으로 해서 외가로 매매하시면 된답니다. 그 모든 것이 압축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옵션 가격표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이 옵션 가격표만 보고 그날 상승인지 하락인지 볼 수가 있고 기준이 날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앞으로 상승으로 가서 끝날 건지 하방으로 가서 끝날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첫째 날 매매를 할 때 그냥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 미 국채 10년물, 우리나라 한국 국채 3년물, 원유, 금, 은, 구리 그죠? 그리고 그 각 기업별 채권 모든 걸 동향해서 딱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 기준을 날 매매를 한다고요.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매매를 하는데 현물하고 선물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데 그거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옵션 가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옵션 가격표를 보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이 옵션 가격표에 옵션 가격의 줄을 꺼놓고 매매를 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기준 날 이 가격 나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딱 기준 날 314 딱 기준 잡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312에 끝났댔어. 그러면 314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314.5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선물은 매수했고 현물은 그냥 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아, 상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를,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남깁니다. 예. 제가 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요거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행복님들도 한 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날이 제가 왜 쉬는지, 왜 쉬고 느긋하게 장을 보는지 아시겠죠?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매매를 하면 이걸 보질 못해요. 전지적으로 쭉 보시고 나름대로의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해도 안 늦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만기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쉬면서 장을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늦은 밤 제가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우리 행복님들이 매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